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벼르고 별렀던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ERP 강의를 좀 올렸는데요. 물류관리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물류 기초 용어 정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목별로 기초 정리가 올라갈 것 같고요. 처음엔 물류관리론에 대해서 물류 기초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류가 처음에 물류관리사라는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기도 하지만요. 물류가 어려운 이유는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익히기 전에 A, B, C, D를 익히는 것처럼 물류와 유통에 관한 용어를 갖다가 좀 익숙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들어가면 술술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고 부드럽게 읽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암기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들이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용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다 보니까 용어 정리를 개념을 갖다 익히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다가 나중에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자격증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써먹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그냥 기출문제로 달달달달 암기해서 사용했다 보니까 회사에 취업하게 되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때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주 기초 단계부터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용어 정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 보면 자격증에 대한 용어를 갖다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푸시다 보면 하나하나 용어가 다 익숙해져서 문제 풀기가 수월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하나씩 과목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강이고요. 첫 강의입니다. 물류관리론이 1과목인데 물류관리론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강의가 몇 개까지 갈지를 몰라요. 제가 보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찝어가지고 짤막한 강의 한 5분에서 6분,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는 교과서에 보시면 어느 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PD라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Physical Distribution이죠. 즉 물적 유통만을 뺀 겁니다. 즉 우리 원래는 유통에서 분류가 돼서 나온 거거든요. 유통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폐기하기 모든 단계를 유통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물적 흐름만을 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류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 줄임말 물적 유통,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부르는데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적 흐름을 물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병참에서 넘어온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으로 좀 확대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걸프전 이후에 좀 확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을 정리가 돼서 판매 물류뿐만 아니라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회수 물류를 포함한 총체적인 물자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로지스틱스는 물적 유통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보시면요. 원재료를 갖다가 공장에 납품하는 요 사이의 과정을 우리가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조달이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매 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달 과정이라고 보실 거예요. 조달 업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공장 내부도 큰 공장들은 1공장, 2공장, 3공장 해서 그 내에서도 물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류를 갖다 우리가 생산 물류, 어떤 책에서는 사내 물류라고 부릅니다. 공장 내부에서도 물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거, 즉 이 단계에서 요만큼 이 앞을 갖다가 예전에 협의의 물류라고 불렀어요. 협의의 물류. 즉 이만큼이 옛날에 물류라고 불렀던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은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광의 물류라고 부릅니다. 광의 물류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가 부를 때는 SCM이라고 최근엔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협의의 물류는 판매 물류라고 부릅니다. 판매 물류. 즉 공장을 떠나서 마지막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갖다 판매 물류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순물류라고 부릅니다. 순물류 과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리고 공장에서부터 물류센터의 격지 간의 이동을 우리는 수송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수송이라고 부르고 소매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소비자에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그죠? 배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송과 배송을 합쳐서 우리가 수배송이라 부르죠. 수배송. 운송이라 부릅니다. 이걸 가지고 운송이라 부르죠. 자, 소매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류센터 입장에서 보면 소매점이 소비자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물류 말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게 뭐냐면 소비자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뭘 하기도 해요? 반품하기도 하고요. 회수하기도 하고요. 그죠?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폐기하기도 합니다. 즉 반품, 회수, 교환, 폐기라는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얘를 갖다 뭐라 부르냐? 그렇죠. 영물류라고 부릅니다. 영물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전체의 개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전체 광의 개념으로 물류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운송, 보관, 하역, 이와 부가가치 되어 일어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을 갖다 모두 뭐라 부른다? 물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좀 알아두고 가시면은 훨씬 더 다음 과정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물류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상과 물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원칙 및 기능 쭉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